이제 오늘 새벽에 그 CPI라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센 게 하나 나옵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있을 FOMC의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치가 7.3이고, 그리고 그 이제 실제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실제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요게 예상치고요. 그 다음에 실제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실제치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긴축에 대한 강도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시간당 평균 임금이 5.70이라고 이게 나와갖고 지금 전년 대비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021년 6월 달에 2.0 대비해서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얘 때문에라도 상반기는 긴축을 세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이따 제가 이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상반기에 긴축을 세게 해야 되는데, 오늘 CPI까지 오늘 새벽에 발표됩니다. 이제 보는 방법은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investing.com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investing.com을 딱 치면 여기서 쫙 보시면 뉴스가 있고요. 뉴스에 보면 경제 캘린더가 있습니다. 자, 요 경제 캘린더에서 일단 필터 기능이 있어요. 여기 필터 기능. 필터 기능을 체크를 하면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모든 나라를 다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 지우고 미국만 딱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번 주, 그러면 미국의 이번 주 지표만 딱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했잖아요. 요거. 오늘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측치가 7.3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치를 보면 1년치를 보면 계속 올라가 있는 형태의 추세였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5.4, 6.2, 6.8, 7.0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7.3까지인데 만약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한 7.5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게 시장이 요동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만큼 올랐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CPI까지 또 올라가면 이건 진짜 긴축이 세게 나오겠죠. 상반기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해외 증시의 가장 큰 변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페드 보유자산하고 나스닥 지수의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2번 총 있었는데 그때마다는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 그리고 페드가 보유자산 이렇게 줄일 때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졌죠. 5,200에서 4,200까지.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페드의 보유자산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올해는 다르다. 왜 다르냐? 페드가 더 이상 여기서 페드라는 거는 연준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래서 8조 7천억 달러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연준은 더 이상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 유동성을 뿌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것도 세게 했을 때 한 번에 막 50bp 막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페드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아니라면 분명히 상반기에 세게 만약에 긴축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말에 이제 주말에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이게 15만이었는데 46만 7천이 나왔고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도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CPI까지 이제 올라온다. 오늘 새벽에. 그러면 아마 3월 달에 세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실제 발표가 46만 7천이 나왔습니다. 정말 세게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치가 15년 내 최고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이게 1.9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뭐 2%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왔으니 다행이죠. 2% 돌파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3월달 FOMC를 앞두고 다 이제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고용이 막 이제 좋아지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올해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5회에서 7회로 확 늘어나 버렸죠. 그 다음에 3월달 50bp 인상 가능성도 이거 발표되기 전에는 14.3이었으면 발표하고 나서 36.6까지 올라가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CPI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이제 경기가 원래 안 좋으면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함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인상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잘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막 좋아지니까 그리고 대단한 게 1월 달에요. 코로나 감염자 수가 하루에 80만 명 나와. 그랬는데 이게 일자리를 막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이 자살이 떨어지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겠구나.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요 설명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그러니까 저녁 오후 방송 보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다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는가 하면 이것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따로 설명 안 할게요.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구재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구재는 보통 이제 가구, 컴퓨터, 가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2년 동안 계속 2년 이상 쓰는 거. 그러니까 다 땡겨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소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소비가 되려면 한 23년, 23년이나 24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임금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임금이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취업자 수가 많이 들어오면,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한 6개월, 7개월 임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한 6개월, 7개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았으니까 아마 구매력, 소비력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벌써 다 땡겨 샀단 말이에요. 내구재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미국 국민들이 소비력이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 내구재는 안 되고 서비스밖에 없죠.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얘기 드렸는데, 근데 이건 너무 심해요. 오늘 4천억 사서 이제 3조 8천억인가 그래요. 뭐냐? 코스닥.
작년 1년 동안 총 11조를 샀거든요, 개인이. 근데 올해는 한 달 만에 3조 8천억 샀어요. 4조 거의.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11조 샀는데 지금 4조 샀으면 작년에 한 38%를 올해 다 사버린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이러죠? 진짜 이거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용장구가 2022년도인데요. 잘 빠졌어요. 개인 반대 매매 나와서 잘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지금 이틀 동안 내일도 또 많이 샀겠죠. 내일 이제 오늘 자료 끝나면 내일 자료 나오겠지만 이틀 동안요. 2,500억, 1,700억 얼마예요, 두 개 하면? 예, 3,700억 정도가 나온 거죠. 또 사기 시작했어요, 신용정보를. 코스닥은 뭐 말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작년에 11조 샀다니까요. 그 1년 동안 12개월 동안. 그러면 이걸 나누면 한 달에 작년에는 한 1조 정도 산 거예요, 개인들이. 근데 올해 지금 오늘까지 산 것까지 합하면 3조 8천억이에요. 한 달에. 이제 뭐 2월 11일까 한 달밖에 더 됐습니까? 그 작년에 한 달에 평균 1조씩 샀는데 올해는 벌써 한 달에 3조 8천억을 샀어요. 뭐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것도 대부분 다 낙폭과대주.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어떤 심리인가 하면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올라오니까 지수 막 올라오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지수가 막 떨어질 때 일단 반대 매매로 내가 틀렸잖아요, 물량을. 그러니까 손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수가 반등할 때 내가 빨리 손실을 복구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샀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답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한 거야. 다 게임주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동진세미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신용장구도 막 쓴 거야. 다시 담는 거. 이거 봐라. 이러다가 내가 물량 다 뺏기겠다라고 신용 다시 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별로 안 사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사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의 굉장히 급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형태죠. 근데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한 23년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경제TV 23년을 활동하는 중에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막 좋을 때는 괜찮아요. 시세 왜곡도 없고 막 나쁘지 않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다 감소하는 그때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점에는 희한하게 개인들의 쏠림 현상이 나오는 종목이나 시장은요,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네.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구재 소비를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C라든지 아니면
가전이라든지 가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사버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1월 달에 미국의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80만 명인데 1월 달 신규 일자리가 15만 명 예상했는데 46만 7천 명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신규 고용 수치도 24만 9천에서 64만 7천으로 19만 9천에서 51만으로 지금 상향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띵가띵가띵가 하고 놀았던, 그리고 내가 노니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 일자리를 그러니까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놀면서도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일자리를 찾으면 임금이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의 주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긴축은 세게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21년 6월 대비해서 전월비 이만큼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도 점점 떨어져 가고 저축한 것도 쓰고 그 다음 주가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지겹게 놀면서 PC를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샀기 때문에 이런 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밖에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미리 땡겨서 PC 산 것 갖고 얼마나 일 안 하고 집에서 띵가띵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전부 다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미국인들이 코로나가 감염자가 하루 80만 명 나오는 1월 달에 예상치 15만 명보다 더 많은, 훨씬 3배가 많은 46만 7천 명이 신규 일자리를 찾으러 났다는 건 이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안 하면 이 차출하다가 큰일 나겠다. 지금이 일을 할 때 임금을 최고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집 안에서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했을 때 수혜본 업종은 다 떨어져 버리겠죠. 아무리 낙폭 하더라도. 그러니까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를 보면 아무리 낙폭 가더라도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수급을 이렇게 이상하게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 코스닥의 뭐예요? 낙폭 과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구간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CPI도 발표돼 있고 막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3월 달에 큰 이벤트가 3개나 있어요, 이렇게. 한국 대선도 있고 중국의 전인대도 있고 미국의 FMC 있고. 특히나 이제 FMC 때 3월 16일, 17일까지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오늘 CPI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내 때문에 유가도 잘 안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3월 달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뭐 독감 수준이다 그러고 뭐 1월 달에 코로나 감염자가 80만 명이나
됐는데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 밖으로 점점 나오고 있고 뭐 그런 형태인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주를 사요? 그것도 먼저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코스닥을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면 자꾸 엇박자가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개인들의 쏠림 현상이 나오면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누가 받아주겠어요? 지금 3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 당장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급하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뭐 어, 반대 매매로 다 손실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래소의 무거운 종목은 안 될 것 같고 만만한 게 코스닥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 아니겠어요. 가볍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저희. 그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이번 주 내내 그랬어요. 지난주하고. 아, 이거 코스닥 하면 일 터질 것 같다고 막.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어, 카카오 게임스 이번 주 그 화요일 날이었나요? 화요일 날 플러스 8% 상승할 때 우리 회원 중에 어떤 분 제가 이거 카카오 게임스 이거 거품이라고 게임적 왜곡이냐고 막 다 설명하면서 게임도 진짜 안 좋다고 이거 페인팅이다 그러면서 우리 어떤 분도 주식 선물 매도도 쳤어요. 그거 지금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막 9% 떨어졌으니까. 제가 게임주 저거 올라갈 때 제가 화요일 날 올라갈 때요 그랬거든요. 게임주 저거 뻥카다. 당연하잖아요, 그거. 아니, 이게 코로나 감염자가 80만 명인데, 일하러 나오는 그 인원이 15만 명 예상했는데, 46만 명이 나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큰텍 관련주? 그 언텍 관련주? 그러다가 지금 미국 내구재 주문이 다 땡겨 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사잖아요. 이때부터 PC나 이런 거 노트북 다 사서, 그 다음 미국 같은 건 TV 크다는 거 사갖고 거기에 연결해서 게임 하잖아요. 맨날 그 게임만 하고 있던 사람이 일하러 안 나오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일하러 나왔다니까요. 하루에 그것도 코로나 감염자가 80만 명이나 되는 이때 그 1월 달에 일하러 시장에서 한 15만 명이 신규 일자리를 찾을 거다 그랬는데 46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찾았다니까요. 그럼 게임주가 도대체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 제가 지난주 우리 회원들한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계속 특히나 카카오 게임에서 8% 상승할 때 우리 매도 쳐버렸어요. 주식 선물 매도. 그러니까 이틀 만에 9%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할 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데 급할수록 단순하게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트렌드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아, 저는 개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되게 급하구나 지금. 굉장히 급하구나 개인들이. 어. 오늘 이제 오늘 어, 신용장고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일이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00억이 들어왔 아니다. 어,
3천, 아, 2517. 예. 4,200억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한 2천억만 들어오면 6천억 돼버려요. 3일 동안.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도 이렇게 지난번에 1년 동안 11조가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4천억 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달 만에 3조 8천억이 들어온다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1년 동안 11조가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3조 8천억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인들의 심리를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개인들이. 제가 이걸 계속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회원들 계속 설명하면서 코스닥 저거 하면 일 날 것 같다. 손대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코스닥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추천해서 사는 건지 어떤 생각을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석 약간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불확실성이 좀 이게 3월 달에 다 있잖아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그냥 어떤 게 주도주의인지를 찾아놓는 방법을 좀 교육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뭐 이렇게 급해갖고 그렇게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반대의 매매를.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CPI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봐도 안 넣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왜 이렇게 급해졌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막 3천 갈 것 같고 막 바로 막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는 것 같은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하루 80만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하러 막 나오잖아요. 집구석에 안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딱 이게 머리를 막 굴려보니까 어, 느낌이 안 좋은 거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도 이제 2021년 6월 달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페드는 긴축을 강력하게 한다 그러고, 경기는 조금 덜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왜냐하면 외국은 연봉 계약이잖아요, 연봉.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해버리면 이 월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을 때 그리고 페드가 긴축을 하기 전에 빨리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월급 많이 받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다가 코로나 하루 감염자 수가 80만 명이 된 1월 달에, 그래서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하루 80만 명인데 설마 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겠어? 한 15만 명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46만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주말에 발표됐거든요. 지난 주말 2월 4일날 5일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언택 관련주, 그러니까 게임 좀 막 집구석에서 막 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추세 무너졌지만, 근데
그 발표 나자마자 더 샀어요. 개인들이. 싸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대폭락을 맞아버렸죠. 게임주가.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네. 그러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주식 교육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좀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시장의 트렌드를 자꾸 반대로 가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 가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적어도 이 불확실성이 세계나 잔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다가요, 진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시드 머니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기회가 왔는데 시드 머니가 없다는 거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그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부를. 그 다음에 파생 같은 것도 해치도 좀 해놓고 배우고 이런 것들. 제가 저녁 무료 방송 잘 안 하는데 어차피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CPI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오늘 이제 새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3월 달에 긴축에 대한 강도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를 보세요. 5.3, 5.4, 6.2, 6.8, 지난달 7.0에서 이제 예측치가 7.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에는 페드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까지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정도만 올라와도요, 근접하고 이래도 난리가 났죠. 물가가 높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서 7.3이라는 게 지금. 그 옛날에는 3만 이렇게, 3 정도만 이렇게 올라와도요, 이렇게 3 정도만 올라와도요, 막 근접하더라도 막 난리가 났던 시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죠, 이건. 이거 왜 이럴까요? 뭐 병목 현상 때문에? 그 구조적인 원인이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페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월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는 페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페드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 미친 인간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22년도까지 이게 페드의 보유 자산이란 건 뭐냐면 페드가 국채를 계속 사줬잖아요. 국채를 계속 사주면서 돈을 푸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미친 애들이 9천억 불에서 8조 7천억 불을 돈을 풀었네. 10배를 풀었네. 10배를. 그래갖고 나스닥을 13,300원에서 16,200원까지 10배를 또 올려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페드 내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위기가 터질 때마다 페드가 다 돈을 풀고 또 위기가 터질 때마다 돈을 풀고 위기가 터질 때마다 돈을 풀어갖고 막 리만 브러스 날 때 돈 풀고 뭐 할 때 돈 풀고 코로나 나면 돈 풀고 막 계속 돈을 풀어 제끼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냐. 옛날에는 3 근처만 와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게 이제 7을 바라보고 있고 예측이 7.3이 나오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딱 하나는 뭐냐면 올해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페드가 돈을 안 풉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한번 인플레이션에 뒤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페드가 돈을 풀어서 그렇다라는 것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페드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돈을 풀면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자산 가격만 올려놓고 인플레이션만 이만큼 올려놓고 너네 뭐 하는 거냐라고 욕만 하니까 이제 돈을 안 풀죠.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막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리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둔해지기 전에 빠른 긴축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노동시장에 이렇게 주말에 깜짝 서프라이즈가 딱 발표될 때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오늘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상반기 내에 강하게 빨리 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빨리 안 했다가 만약에 하반기에 경기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꺾여버리면 긴축을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고용 지표가 조금 올라올 때 이럴 때 긴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세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 웃기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학을 뗐어요. 아니, 주말에 이런 지표가 나오면 당연히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나온다는 얘긴데, 내구재 막 사서 막 즐기다가 PC하고 막 TV하고 연결시켜갖고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1월 달에 코로나 감염자가 80명이 됐는데, 그런데 일자리가 46만 7천 명이 3배나 예상보다 올라갔는데, 아니, 여기서 게임들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언제 나왔는가 하면 2월 5일날, 4일날, 5일날 나왔는데, 이번 주에 게임주가 올라간다고 그 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카카오 게임스 화요일날 8%할 때 주식 선물 매도 쳤다니까요. 그 이게 메커니즘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럴 때는 공부하는 거예요. 주식 공부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 막 엇박자 나오고 막 매매하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들 시드머니 다 잃어버리면 진짜 기회 올 때 못해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 예. 저희 주선 당연히 하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 받았거든요. 교육 신청 받았거든요. 이거 뭐야? 이제 교육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갖고 아마 파생교육하고 다 하고 실전에서 이제 주식하고 지선물도 다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거 파생 강의가 너무 잘 돼갖고 제가 이번에 그리고 주식 교육도 너무 잘 돼서 이걸 지금 부여대에 다 넣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싸다 보니까요. 이거 교육받고 나서 5주 동안 이제 실전 매매 무료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상품인데요. 그 상품을 그대로 이번 달까지 이벤트 가격 그대로 해서 연장을 시켜놨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번에 가입 못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2월 며칠까지죠? 2월 28일 전까지 가입하시면 돼요. 이 번호로 02-3490-4535.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주식, 주선, 주식 선물, 그다음에 파생, 옵션하고 선물 단타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 끝났나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요. 요걸로 해서 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벤트가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번에 USB 들어간 내용이 지난번에 교육했던 거하고 파생했던 거하고 다 넣어놨거든요. 2월 10일 날 강의했던, 그러니까 2월 10일 날, 2월 5일 날 강의했던 내용인데 파생 강의가 너무 잘 됐어요. 주식 강의하고. 그거 이제 다 이렇게 아마 USB 들어갈 거고 5주인데 아마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불확실성이 3월 달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3월 달까지는요. 그냥 다음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찾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이게 너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버리면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발상을 전환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을 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녹화 방송을요. 제가 여기다가 올릴 거니까 제 유튜브 보면 졸교라는 오늘 제가 오후 방송도 올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녹화 방송 또 올릴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럼 꼭 보세요. 이거를.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제가 강의하는 걸 또 보시면 돼요. 자,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제 3월 달에 아마 FOMC에서, 회의에서 아마 이제 긴축의 어떤 강도가 아마 이제 거의 결정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보다 좋아졌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이제 15년 내 최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새벽에는 CPI까지도 최고치를 치면, 그러면 파월은 3월 FOMC에서 세게 이제 긴축을 하겠죠. 한 번에 50bp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CPI가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이게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3%만 옛날에는 3%만 올라와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진짜? 연준이 만든 거죠, 이거는. 이런 꼬라지 보세요. 아니 9천억이었던 게 8조 7천억이 뭡니까 이게? 연준이 무슨 장 떨어지면 받쳐주는 해결사입니까? 그 지금에 와서 이제 반성을 하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다 연준이 만들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던데요. 연준 내에서도. 어, 막 대놓고 막 연준 내부에서도 막 까더라고요. 어, 처음 봤어요. 연준 내부에서 그렇게 까는 거 처음 봤어요. 어. 이, 제가 아마 연준 내부에서 그렇게 까는 것도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준이 자기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돈을 푼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연준에서 아마 자기 반성하는 것도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 반성 잘 안 했거든요. 어, 예. 제가 아는 한 자기 반성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자기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웃기는 건데 어, 이게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 자산 정상화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 이 자산 정상화 이게 이제 돈 줄이는 거죠. 아, 이게 어, 어디였죠? 이게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 예전 인상 사이클은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인상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아니면 앞에서 몰아서 하고 나중에 좀 느슨하게 할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몰아서 긴축을 세게 하고 하반기에 좀 느슨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확히 언제 몇 번 인상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다만 각오와 다른 점은 고용과 물가가 훨씬 강하다는 점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고용은 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 기자회견 한 다음 그 주에 올랐으니까 그 물가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시간당 그 임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현재의 고용 시장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하는지 고용과 임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고용 목표와 물가 목표 모두 우리가 0% 금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의 고용 시장은 물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한다. 근데 완전 고용은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점차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완전 고용 수준이 더 올라가고 그에 따라 고용 수준을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 시장 위협하는 기준금리 수준도 꽤 높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 어, 그러니까 결정된 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50bp를 올릴 생각은 올릴 것인가에는 확실하게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아마 훨씬 세게 올릴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오늘 새벽에 CPI가 이제 정말 높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좋아질 때 미리 이제 세게 상반기에 두들겨 패야지 이게 나중에는 진짜 경기 꺾일 때 금리를 인상시키는 상황이 발생되면 진짜 스태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가 돼도 절대로 이제 이 연준에서 더 이상 그 국채를 못 사주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을 못 믿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빨리 이제 그 어,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같이 존재하는 시장이니까요. 2월 달부터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러분들 그 시드머니 있죠? 그 다 털려버리면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작 못 살 수도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조금 확인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파생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좀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게 공부를 좀 하세요. 아니, 좋은 시장이 올 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것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1시간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제 방송했습니다. 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교육했는데 이번에 파생 강의하고 주식 강의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 전부 다 이제 부요대에 올려놨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교육 신청하면 뭐 가격도 싸고 5주니까 5주잖아요. 무료. 그렇게 하니까 가격도 싼데 다음 달에는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꾸 부탁 언제 이거 교육이 끝나는데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만 지금의 혜택, 굉장히 싼 혜택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나중에 녹화 방송은 이번에 교육은 꼭 들어보세요. 진짜 강의 잘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강의가 너무 좋아요. 녹화 방송 보면 되니까. 예, 진짜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몇 천만 원짜리 강의라고 그러죠. 예, 꼭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52만 원에 5만 원 쿠폰 좀 47만 원에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라고. 이번에 강의 너무 잘 빠졌어요. 예, 꼭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5주 동안 무료로 라이브 방송 듣게 해주니까 싸요. 제가 원래 77만 원인데 1개월에. 근데 지금 1개월하고 1주 더 하고 나서도 지금 그 쿠폰가에 합하면 4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꼭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요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1시간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강의를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에 이번 주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려야 되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이라서 올려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럼 유료 회원님들 내일 보시죠. 내일 중요한 얘기 해야 됩니다. 오늘 CPI 보고 내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